저희들 혈전 문제를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혈전을 걱정하시는 분도 사실 많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또 드시는 것도 되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많이 쓰시거든요. 일단은 그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첫 번째는 오메가3. 오메가3 역할은 뭐냐면 이 혈관을 좀 이렇게 경화된 혈관을 좀 탄력적 있게 좀 꾸물떡꾸물떡 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게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유동성에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요. 두 번째는 이제 진코민 제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예백기스인데 이거는 혈관 자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엔자임 Q10인데 이걸 조금 말하기는 좀 애매해서 좀 이해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장에 좀 영양분을 줘서 이 혈액순환을 좀 용이하게끔, 그래서 혈전이 좀 덜 생기게끔 하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혈전이 생기기 쉬운 그런 어떤 과정들도 많잖아요. 아까 뭐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 나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혈전이 잘 생기지 않을까요? 예. 비만인 사람. 비만, 예. 뭐 배 나온 사람들, 뭐 운동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혈관에 그렇게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담배 자체가 혈관을 빨리 경화를 시킨대요. 그러면은 이 혈전이 생기는 원인 중에 그중 하나가 이 혈관의 유동성, 그러니까 혈관의 경화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잘 움직이게 하려면은 혈액의 어떤 순환도 중요하지만은 이 혈관을 잘 이렇게 연동운동처럼 잘 꾸물떡꾸물떡 해주는 효과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혈액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피임약 드시는 분들 보통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는 무서워서 잘 얘기를 못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피임약 드실 때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은 피임약이 없으니까 드실 때 이제 담배를 피시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왜 그러냐면 말하는 게 좀 무섭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저희들 임신한 여성분들 복압이 이렇게 커지면서 많이들 이렇게 짓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짓눌러 가지고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정맥류들을 많이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부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많이 오래 앉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네. 또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혈전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백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세히 보면은 백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이제 파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냥 언뜻 생각해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사실 염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염증이 일어나면 염증이 있는 곳에 혈전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염증이라는 거는 뭔가 주위에서 혈액들을 몰리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혈액들이 아무래도 점주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좀 갑작스럽고 강하게 사실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그런 이렇게 발열이 나면서 또 몸에 혈전이 발생되는 것들은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제 혈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아무래도 시기고 시국인지라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와 결부돼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맞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1, 2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서도 사실은 혈전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전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도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숨참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부종 이런 부분 생기는데 이게 생긴다고 해서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때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제 관련된 거 진료를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혈전 관련된 거는 이제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 같은 거 제제를 쓰니까. 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만 유독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름이 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오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제 생각으로는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나치게 집중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러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모더나 화이자 맞으신 분들 보셨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저번 달에 모더나 걸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오늘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는 맞을 생각입니다. 나중에 리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먹고 나서 3, 40대에는 그 부작용으로 미열과 고열이 동반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느껴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맞으신 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추후에 지금 이렇게 전혀 다른 플랫폼의 어떤 백신을 맞았을 때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런 백신들을 긴급 승인한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왜 이거잖아요. 위험보다는 이익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실 긴급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원래 그러니까 전문 약이라는 거는 더 나아가서 약이라는 거는 어떤 임상 과정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게 인정이 될 때 약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과정 일부를 그냥 점프를 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시기도 시기이지만은 이런 어떤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이득이 더 많다는 거를 이득이 더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건 제가 긴급 승인이라고 해서 정식 승인을 안 하느냐는 아니고요. 나중에 추후로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이거를 정식 승인 과정을 다시 거칠 거라고 합니다. 네, 거칠 거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위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에 몇 명이 죽었으면 방점을 얼마가 아니라 몇 명에다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신에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는 뭔가 이렇게 분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말은 위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우리가 그래서 100% 안전하다는 말은 100% 사기라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 사랑도 100%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비행기로 사망할 확률,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럽 접종 2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망 확률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보통 비행기로 사망할 확률은 1,000만 명당 1명꼴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동차로 사망할 확률은 10만 명당 6.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자동차로 우리가 매일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글쎄요,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나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왔으면 잘하고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백신 사망률인 2천만 명당 9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말로 우리가 굳이 이야기했을 때 위험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안전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현 같고, 이제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정부에서 주춤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지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좀 후파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단 면역을 빨리 구축을 해야지만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접종률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 국가보다도 느리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이게 지금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저희 나라가 지금 11월 달에 11월까지를 지금 집단 면역을 지금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접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보통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그 집단의 60% 정도가 일단 접종을 하고 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이.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접종을 했을 때 접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백신이 이제 저희가 항체가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확률이 한 그동안 90%대도 있고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70%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90%라고 잡는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67% 정도는 접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예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70% 정도쯤 지금 접종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또 인구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벗고서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마스크를 벗어야 일상에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마스크 쓰는 게 편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입모양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접종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 집단의 50%만 넘어가도 사실 추가적인 감염이 확 준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0%만 사실 넘어가도 우리가 감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무엇보다도 사실 이게 저희들 소상공인들 보고 그러면 사실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여파로 끼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네, 뭐 일단은 뭐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일단은 맞물려 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일단은 오늘 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고 일단은 뭐 언제 맞는다고 나오면 맞고 제가 그 백신에 대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저희들이 이렇게 좀 주제 토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다음 시간에는 좀 저희들이 또 다른 주제로 오늘 사실 주제를 저희가 설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오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뭘 할 것인지 또 논의를 해보고 저희가 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